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JDBC 설치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전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코드를 작성했으니까 당연히 git 관리 해줘야겠죠? GitHub에 여러분들 본인이 레파지토리 생성하시고요. 레파지토리 생성, 그리고 커밋까지 완료해 주세요. 이거에 필요한 명령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에 올렸던 수업 영상에 남아 있으니까 혹여나 잘 생각이 안 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검색 혹은 영상을 찾아보면서 본인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사실 계속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면서 보여드리고 따라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안 커요. 여러 번 반복을 하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 거 레퍼지토리 생성하시고 커밋하는 것까지 일단 시간을 좀 들여볼 테니 진행을 해주세요. 저도 그 사이에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은 그만 드리도록 할게요. 아직까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은 다음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를 통해서 커밋을 꼭 진행을 해주시고, 자, 이제는 진짜로 JDBC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롬에다가 메이븐이라고 검색할 거예요. 메이븐 레파지토리라고 칠 겁니다. 메이븐 레파지토리. 이거 한글로 치셔도 돼요. 영어로 꼭 칠 필요 없어요. 메이븐 레파지토리 이렇게 검색하셔도 무방해요. 검색을 하시면 자, 이렇게 상단에 메이븐 레파지토리라고 하는 녀석이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로 들어갈 겁니다. 이 사이트가 제공하는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자, 여기 MVN 레파지토리라고 되어 있고, 뭐, 영어로 이것저것 많이 쓰여 있죠? 이걸 보고 이제, 어우, 이게 뭐야?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사이트 여러분들 나중에는 많이 올 필요도 없어요. 옛날에는 사실 이 사이트가 되게 자주 왔어야 되고 여기서 많은 것들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JDBC 그 녀석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왔어요. 근데 이 사이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자, 메이븐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웹이라고 하는 웹을 만들기 위해 웹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도구 같은 녀석인데 이 녀석은 우리가 웹을 만들 때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그냥 도구입니다. 도구.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녀석을 활용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하고 배포하는 것까지 이제 좀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녀석이다. 근데 사실 요즘에는 메이븐보다도 이제 그레이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녀석을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둘이 그렇게까지 많이 다르진 않고요. 사용하는 방식이나 문법 같은 것만 조금 다르고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얘가 조금 더 예전 거고 이게 조금 더 요즘 거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SI 기업을 기준으로 보면은 그레이들로 많이 못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만 제대로 배워 놓으면 그 다른 걸 습득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니까 이제 이런 도구 역할을 하는 메이븐입니다. 이 메이븐 레파지토리는 말 그대로 이 메이븐을 사용할 때 쓸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폴더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GitHub처럼 웹상에 존재하는 폴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트의 검색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낼 거고 그렇게 찾아낸 녀석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게 되어 있고요. 아니면은 이 사이트에 있는 그 녀석들을 불러다가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것들도 제공을 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뭐 예전 수업이었다면 얘를 좀 더 강조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을 텐데 요즘에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 당황하지 마시고 이 검색 부분에다가 우리가 MySQL이라고 칠 겁니다. MySQL. 우리가 지금 JDBC를 설치할 거라고 해놓고 생뚱맞게 MySQL을 입력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JDBC는 큰 이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큰 제목. 그래서 얘는 자바와 데이터베이스를 커넥티비티 연결해주는 그런 큰 분류, 대분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파일들, 그 프로그램들은 이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설치할 건 MySQL 커넥터 J라고 하는 녀석을 설치를 할 겁니다. 자, 이름부터가 MySQL 커넥터 J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이름을 보면 MySQL을 사용할 때 쓸 수 있는 녀석이겠죠. 그 말인즉슨 내가 사용하는 DBMS가 다른 DBMS다, 예를 들어 오라클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설치하는 이런 녀석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DBMS마다 사용할 수 있는 JDBC 모듈들이 다르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현재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MySQL 커넥터 J를 써줘야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MySQL을 검색을 해준 거예요. 검색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MySQL 커넥터 J라고 하는 녀석이 나옵니다. 갑자기 화면이 이런 녀석이 나와요. 자, 얘를 클릭해서 들어가 줄 거예요. 제 모니터가 한 번씩 깜빡거리네요. 혹시 비대면 분들도 화면 깜빡거렸나요, 지금? 그러신 분이 있으면 대답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들어오고 나서,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버전들이 좀 나오죠? 이게 버전들이 나옵니다. 지금 뭐 9.0.0, 8.4.0 이런 식으로 버전들이 쭉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위에 있는 거 사용하도록 할게요. 9.0.0 이 녀석을 클릭. 자, 여기까지 클릭하고 들어오게 되면은, 자, 자꾸 깜빡거리는데,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이 녀석을 사용할 거예요. 자르라고 되어 있는 JAR 이 녀석을 사용을 할 겁니다. 얘는 실질적인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버튼이에요. 우리가 자르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자르라는 확장자를 사용하는 그 파일을 다운로드 할 거야 라는 의미고요. 이 밑에 있는 이런 데를 보시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메이븐, 그레이들 이런 녀석들이 있는데, 제가 아무것도 안 건드려도 이렇게 깜빡거리고 있어요. 일단은 되는 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죠. 메이븐을 사용할 때는 여기에 적혀있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복사해 가지고 가서 붙여넣기를 해야 되고요. 그레이드를 쓸 때는 그레이드를 클릭해서 여기에 있는 거를 복사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야 되는데, 뭐 눌러야 되는지? 지금 서진님 혹시 여기에 계실까요? 지금 이 페이지일까요? 이 페이지면은 9.0.0 이 버전 써 있는 거, 이 녀석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나올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녀석을 클릭을 할 거다. 나중에는 여기에 있는 이런 녀석들을 클릭해서 이 내용들을 복사 붙여넣기를 해야 되지만, 우리는 현재 실질적으로 이 도구를 사용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 좀 자르라고 하는 이 녀석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운로드가 됐죠? 자, 이렇게 설치를 해주면 더 이상 이 페이지는 여기 남아있을 이유는 없어요. 얘는 그냥 종료시키셔도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설치했던 파일 다운로드 폴더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텐데, 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게 있어가지고 1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가 붙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대면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저랑 유사하게 이게 1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상관은 없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잠깐 집중해서 잘 보셔야 돼요. 지금은 따라하지 마시고 일단 보세요. 놓치지 않게. 자, 이 녀석을 압축을 풀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설치한 이 녀석을 그대로 컨트롤 C 복사할 거고요. 이렇게 우클릭하고 복사하셔도 되고 똑같습니다. 어쨌든 복사를 해줄 거고, 이렇게 복사한 녀석을 우리 프로젝트 STS 프로젝트 쪽까지 들어와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할 겁니다. 근데 자 보세요. 이 프로젝트를 클릭한 이후에 컨트롤 N을 눌러서 새로 만들기를 할 건데, 이때 파일이라고 할 겁니다. 아니다. 아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프로젝트 클릭하지 말고 src를 클릭한 다음에, 아니야. 죄송해요. 다시 프로젝트를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N 해서 파일 말고 폴더라고 하겠습니다. 폴더. 죄송해요. 프로젝트 클릭, 그 다음 컨트롤 N, 그 다음에
폴더라고 해서 그냥 폴더, 소스 폴더 말고 그냥 폴더 선택해주고 넥스트. 그리고 폴더 이 네임에는 그냥 lib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 녀석은 그러면 src라고 하는 녀석과 동일한 위상으로 폴더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 src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src 밑에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면 이 lib 폴더에다가 Ctrl V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줄 거예요.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붙여넣기가 됩니다. 자, 이거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설치한 거를 이 상태를 만들어 주세요. 자, 다 되셨으면은 한 가지 작업을 더 해야 됩니다. 일단 설치한 거를 폴더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통해 넣어줬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 프로젝트가 이 녀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금의 프로젝트 안에 파일로서 옮겨 놓은 것 뿐이고요. 이 파일을 프로젝트가 사용할 수 있게끔 압축을 풀어줘야 돼요. 근데 그 압축을 푸는 행위를 우리가 뭐 반디집이나 알집 같은 걸 통해 직접 푸는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 내에서 압축을 푸는 그런 것처럼 해주는 기능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지금 lib라고 하는 폴더 안쪽에 들어와 있는 이 녀석을 우클릭해 준 다음에 중간쯤에 있는 빌드 패스, 이 옆에 있는 add to build pass, 이 녀석을 누르면 얘가 이 프로젝트 내에서 압축이 풀려요. 근데 저는 이거 하기 전에 이름만 좀 바꿔줄게요. 이거 클릭하고 파일 클릭하고 F2 누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숫자만 제거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제거하지 않아도 문제는 전혀 없어요. 이렇게 제거해주고 나서 우클릭 빌드 패스, add to build pass 이렇게 해주면 referenced libraries 해가지고 하나가 자동으로 만들어질 거고요. 이 녀석이 이 위에 하나가 더 생겨날 겁니다. 자, 여기까지를 해줘야 실질적으로 사용할 준비를 마치는 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줘야 실제로 사용할 준비를 마친 거다. 자,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제가 보여드리는 코드나 이런 것들을 적용시켰을 때 안 돼요. 작동을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은 잘 따라 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만약에 안 됐다면 체크를 지금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상태까지 완료를 했을 때 준비는 이제 끝났어요. 프로젝트 내에서 JDBC MySQL 커넥터 J를 사용할 준비는 마쳤고요. 이제 실제로 우리가 방금 설치했던 저 JDBC를 사용하는 활용법을 배워볼 겁니다. 자, 근데 이 활용법을 제가 아까도 또 한 번 말씀드렸죠.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활용법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다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성해야 되는 코드 JDBC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작성해야 되는 코드를 제가 직접 타이핑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구글링, GPT 이런 걸 통해서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하나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GPT한테 자바 프로젝트에서 JDBC 사용법을 알려줘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가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놨어요. 자, 이거를 그대로 저도 코드 복사 해가지고 가지고 가서 사용할 거예요. 자, 저 유료 버전 쓰는 거 아니고 그냥 무료 버전 3.5 버전 그거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거 GPT 말고 구글링 해도 똑같아요. 안에 써있는 내용이 조금씩 형태는 다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써줘야 되는 코드는 결국 다 동일할 거기 때문에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자, 이렇게 질문을 해서 결과 보여준 거에서 보면은 자, 첫 번째가 JDBC 드라이버 설정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녀석은 여기에 써있는 걸 보면
이거 우리 아까 메이블 레파지토리에서 메이븐 부분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대신에 실제로 파일을 다운로드 했고 그 다운로드한 파일을 add to build pass를 통해서 프로젝트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이거 안 해도 돼요. 이 과정을 우리는 그걸로 대체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넘어가도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 연결 부분 코드를 보게 되면은 어쩌고 저쩌고 막 쓰여져 있습니다. 자, 저 이 코드를 그냥 복사할 거예요. 이게 맞나 틀리나 지금 확인도 안 해봐도 돼요. 그냥 복사할 거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메인 메서드가 있고 이제 별도의 클래스로 존재하는 녀석이니까 복사한 다음에 우리 코드로 와서 제가 클래스 하나를 만들어낼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 클래스 이거는 우리가 만들었던 기능 여기다가 바로 추가하지 않는 이유가 테스트를 해보고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안 넣어요. 그래서 테스트 클래스를 따로 만들 거고 얘는 JDBC 커넥트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 거고 패키지도 테스트라고 하는 패키지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따라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 그냥 보시고 제가 커밋으로 올려드리는 거 그대로 가져다가 여러분들 적용시키세요. 여러분들 거에.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해요. 지금은 그냥 화면 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이 복사한 거를 여기다 붙여넣기를 할 건데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클래스 이름 다르니까 클래스 이름만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GPT가 참 친절하게도 얘가 뭔지 이런 것들 주석까지도 다 달아줬는데 이 주석을 봐도 되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기도 할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이 URL, 유저네임, 패스워드라고 하는 이 변수들 우리는 얘네들을 알아야 돼요. 이 밑에 쓰여져 있는 이만큼의 코드는 사실 몰라도 돼요. 근데 얘는 알아야 돼요. 이 셋은 알아야 됩니다. 얘네들이 각각 왜 필요한지, 왜 변수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 왜 값을 이렇게 저장을 했는지,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자, 보시면은 이 URL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데이터베이스 URL이라고 써져 있는 어떠한 값이 들어있죠?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 걸로 맞게끔 바꿀 건데요. 이 앞에 부분 여기까지는 공통이에요. 이거는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 로컬호스트 여기부터 볼 겁니다. 여기까지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IP가 별도로 있나요? 그냥 우리 각각의 컴퓨터에 로컬로 설치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SQL YOG로 접속을 할 때도 로컬호스트 혹은 그거랑 동일한 의미인 127.0.0.1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접속을 할 수 있었는데 얘도 지금 그렇게 써 있는 걸 보니까 이거는 건드릴 필요가 없겠죠. 여기까지는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지금 로컬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으니까 만약에 로컬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게 아니었다면 이 부분에는 IP를 줬어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거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3306 포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로컬에서 돌리고 있는 이 XMPP 포트 이 녀석 여기가 3306이면 여기도 3306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가 만약에 포트 에러 때문에 포트를 변경했었다. 얘가 예를 들어 3307이다. 그럼 여기다 3307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런 걸 넣어주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your database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이 로컬호스트의 3306 포트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을 하면 그 서버 안에 있는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건데 그걸 적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는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좀 많죠? 이 상태에 A5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고 싶었다 라고 하면은 이 자리에 A5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재 이 프로젝트를 사용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는 만들어 놓은 적이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넣어 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죠. 2024 언더바 08 JAM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이름으로 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거야 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당연히 이러한 이름으로 된 데이터베이스 없을 거니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저네임
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우리 루트 계정 쓴다라고 했으니 루트 넣어주면 되고요. 루트 계정의 패스워드는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공백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우리가 접속해야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주소와 데이터베이스 이름 넣어주는 거고, 계정, 비밀번호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낸 값들을 이제 이 밑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려보자면, 자, 커넥션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방금 우리가 설치했던 그 JDBC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종의 자원이에요. 얘도 우리가 스캐너 같이 뭔가를 쓰기 위해서 만들어내면 자원이라고 했었죠. 얘도 자원입니다. 커넥션이라고 하는 자원인데, 자, 이 녀석을 일단 변수를 만들어 놔요. 그리고 너를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라이 캐치로 감싸져 있는 이 트라이 블럭 안에 있는 녀석을 보면은, 자, 드라이버 매니저한테 get connection이라는 메서드로 호출하면서 우리가 위에다가 세팅했던 이 변수 3개의 값을 이렇게 인자로 세팅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무슨 일을 하냐? 자, 우리가 접속하고자 했던 URL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로 접속을 시도하는데, 이러한 계정으로 이러한 패스워드로 연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 녀석이 해줘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접속을 해주는 거지는 몰라도 돼요. 그냥 이걸 쓰면 접속을 시도하는구나. 그때 중요한 건 URL, 계정, 그 다음에 비밀번호 이 순서대로 입력을 해줘야 되는구나.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 그 접속에 대한 정보를 이 녀석이 알고 있게 돼요. 접속을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그 행위를 이 녀석이 알고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얘가 이제 문제없이 실행이 된다면 이 코드 다음 줄인 출력문이 실행이 되겠죠. 그럼 이 출력문이 우리 콘솔 창에 실행이 됐다, 출력되어 나왔다라는 거는 연결이 문제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만약에 이 녀석을 하는 중에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 캐치블럭 쪽으로 넘어가겠죠. 그럼 얘가 문제점을 캐치를 해서 그 에러 내용에 대해서 지금 커넥션에 실패했어 라고 뱉어주고 어떤 에러가 발생을 했어 라는 걸 알려준다 라는 코드예요. 그냥 트라이 캐치. 그래서 접속은 이 녀석이 하는 거다. 근데 이 녀석이 할 때 우리는 인자만 잘 넣어주면 된다. 근데 인자를 넣을 때는 우리가 접속할 데이터베이스 주소, 데이터베이스 이름, 그리고 계정, 비밀번호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 자, 그리고 캐치블럭 끝나고 나면 파이널리라고 하는 녀석, 이런 게 하나가 나왔는데, 얘는 뭐냐면 커넥션이 자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자원은 스캐너 때 우리가 한번 확인을 했었어요. 이러한 자원들은 강제적으로 종료하지 않으면, 필요하지 않을 때 종료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종료가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얘를 종료시켰어야만 했죠. SC도 그래서 클로즈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해 놨었는데, 그죠? 이런 것처럼 커넥션도 자원이니까 다 썼으면 자원을 종료시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할 때 컨이 이 변수가 널이 아니면 이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이 작업이 실패를 했다, 그러면 얘는 컨이라고 하는 변수는 값이 뭐예요? 널이겠죠. 처음에 널이었으니까. 처음에 널인 상태로 이 코드를 만났는데 재할당을 못한 경우일 테니까, 실패했다면. 그럼 그때는 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변수만 만들어 놓은 거지 실제로 객체를 만들어내서 연결한 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검증을 해 준 거고, 널이 아닐 때에는 이 녀석을 끄자, 종료하자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글을 검색해 보더라도 당연히 이 세트가 같이 딸려올 겁니다. 이만큼이. 이 변수들은 사실 변수를 만들지 않고 이렇게 값을 넣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구성, 이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때 JDBC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기 위한 코드입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자, 지금 정보를 입력을 했는데 우리가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니까 얘만 만들어주고 실제로 접속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실행을 하면은 당연히 접속이 실패할 거예요. 그 상황도 한번 눈으로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unknown 데이터베이스 뜹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실패를 했고요.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그렇다라는 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주면 해결이 될 테니까. 자, 일단 자, 여기다가 코드를
적어볼게요. drop data 베이스 이름이 2024-08-JAM. 근데 그냥 지우지 말고 이런 것도 하나 넣을까요? 그 다음에 create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use 이거까지, 이거 한 번에 세 줄 같이 실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가 존재하고 있던 상황이라면 지워줄 거고요. 그 다음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 선택해 주는 것까지 한 번에 실행을 좀 해줄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앞으로 개발을 하다 보면 테스트용으로 테이블을 막 만들기도 하고 데이터를 넣기도 하고 막 이것저것 작업을 많이 할 텐데, 그러다가 한번 초기 상태로 돌리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그냥 이러한 쿼리를 쭉 한 번에 드래그해서 실행시키면 우리가 초기 상태를 만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녀석들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부터 지웠다가 만들면 깔끔하게 초기 상태로 돌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적어낸 이 쿼리들을 우리 프로젝트에 같이 저장할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프로젝트 클릭하고 컨트롤 N, 그 다음 파일, 프로젝트 클릭과 컨트롤 N, 그 다음 파일 만들 건데, 이름은 db.txt라고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파일 하나를 만들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 녀석을 만들어 주면 lib 폴더 밑에 같은 위상으로 하나가 생겨날 텐데,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 놓을 거예요. 방금 전에 여기서 작성했던 이 코드를 여기다가 작성을 해 놓을 겁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 놓으면 좋은 점이 우리가 필요한 쿼리들을 저장해 놓을 수 있어요. 프로젝트에도 저장이 가능한 거고 깃허브에도 같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변화가 생길 때마다 같이 보관할 수 있는 거니까 좋겠죠. 자, 저장해 놨으면은 이제 끄고요. 데이터베이스를 실제로 생성까지 해 놨으니까, 만들어졌으니까 이 녀석 다시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보면 이제는 successful 나오죠. 성공했다 나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작성했던 이 코드와 db.txt 이 파일을 커밋으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하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만든 데이터베이스 이름 잘 판단하시고 포트 번호 잘 판단하시고 로컬호스트는 아마 동일하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겁니다. 똑같이 XMPP를 설치를 하셨다면. 커밋해 드릴 테니 본인 걸로 옮긴 다음에 테스트까지 진행을 한번 해 보시죠. 일단은 커밋부터. 커밋은 완료가 됐고 올라갔습니다. 이제 참고하셔서 적용시키고 테스트까지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그거 하시면서 쉬는 시간까지 가질게요.